네, 정보쇼 보물찾기 이번 순서는 동아미디어그룹의 전문 기자단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디어 A 순서죠. 네, 매주 금요일은 문화과 소식과 함께하고 있는데요. 네. 문화과학부의 김범석 기자 소개합니다. 오늘은 네.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참 궁금합니다. 불러보겠습니다. 예. 김 기자 어딨나요? 김 기자. 오! 여기가 하얼빈역이 맞소! 그러면 여기가 어디? 1960년대! 경아, 오랜만에 누워보는군. 여기 신성일 씨 맞소? 그렇다면 여기가 어디요? 어디란 말이요? 30년대. 1930. 그러니까 제가 21세기에서 1930년대로 왔습니다. 그렇군요. 여기 보이는 세트가 다 1930년대 세트인데, 왜 제가 1930년대, 그러니까 패션부터 해서 좀 뭔가 모던 보이 같지 않습니까? 왜 제가 1930년대 패션을 하고 이 거리에 나섰냐? 최근 대중문화계에 1930년대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. 음악부터 공연, 그리고 전시까지 1930년대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 1930년대가 갑자기 부상했는지 여러분들께 오늘 첫 소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와 함께 따라 오시죠! 오빠는 풍각쟁이야. 오빠는 심술. 비음 섞인 추임새가 매력적인 1930년대 유행가는 80년이 흐른 오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이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 김혜송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예술가들이 뭉쳐 헌정음반을 냈습니다. 어려울 것이다. 그리고 요즘의 관객들이랑 소통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재밌고 가사 뜻도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굉장히 즐겁게 뛰어든 것 같아요. 078-736 KBS 모두 가요. 남의 일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떠든다는 30년대 초 유행어는 그대로 뮤지컬 제목이 됐습니다. 두 여성의 연애 실화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에는 당시 모던 보이와 모던 걸들이 나옵니다. 지금도 저희가 말하는 그 허세들, 지금 소위 된장,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너무 비슷하던데요. 1930년대 문화는 연극부터 전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납니다. 서양에서 들어온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대했고 그런 것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감각적인 디지털 시대, 온고지신 바람이 대중문화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도 즐거운 문화 소식 전해주실 김범석 기자 나오셨습니다. 김 기자님, 어서 오세요. 네, 숨찹니다. 30년대도 굉장히 덥네요. 30년대에서 오셨군요. 네, 제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너무 더웠고 지금 벗고 부채로 붙이고 있습니다, 지금. 자, 일단 네. 저기 시청자분께 예. 정식으로 인사부터. 알겠습니다. 네. 자, 한 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. 지금 30년대에서 막 시간 여행을 마치고 온 채널A 문화과학부 김범석 기자 인사드립니다. 네, 멋있는데요? 오늘 30년대에서 네. 시간 여행을 하고 오셨는데, 그런데 특별히 하얼빈역을 왜 다녀오신 거예요? 두 분이 잘 몰라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요새 시간 여행의 핫플레이스 트렌드가 바로 중국 하얼빈역입니다. 1900년대 초. 거기 가면 많이 있어요, 저 같은 사람. 예. 예, 많습니다. 비싼 그런데요. 분이 봐요. 예. 혹시 김범석 씨는 네. 시간 여행을 한다 그러면 언제쯤으로 돌아가고 싶어요? 저는 개인적으로 제 대학교 1학년 때 가장 몸매도 가장 좋았고 네. 얼굴도 가장 멋졌던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. 괜찮습니다. 근데 제가 살이 많이 쪄갖고 대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는 게 소원인데 혹시 두 MC분은 각각 어떤 데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? 네. 저는 90년대 초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므로. 왜요? 저도 김범석 기자처럼 그때 지금보다 한 10kg 정도 더 날씬했고요. 네. 또 얼굴도 샤프했고. 저 같은 경우도 김범석 씨랑 비슷할 텐데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대학 졸업하고 이제 막 취직했을 때라서 결혼도 네. 안 했고 네. 연애도 많이 했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예.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자기가 멋있었던 네. 그러면서 리즈 시절로 돌아가는 게 꿈인데 네. 대중문화도 사실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대중문화가 처음으로 꽃피웠던 그 시기가 바로 1930년대인데요. 네. 그래서 이제 30년대 문화들이 굉장히 꽃피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. 그렇군요. 일단 1930년대 시간 여행에서 뭘 보고 돌아오셨는지 참 궁금하고요. 네. 말씀하신 대로 요즘 문화계는
1930년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. 대표적인 장르가 뮤지컬이라면서요? 맞습니다. 아까 뭐 두 번째 그 리포트에서 보신 바와 같이 뮤지컬 078-336 네, 그런 작품이 있는데요. 이게 네. 이제 1930년대 실화를 배경으로 한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. 뭔 소린가요? 아까 언뜻 리포트에서 들으니까 뭐 네. 남의 말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?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? 네, 예. 대본에 써 있는 대로 맞습니다. 남의 말을 이렇게 네. 옮겨 듣는데 정확하게 옮겨 듣는 게 아니라 뭐 한쪽만 알아듣고 이렇게 제잘제잘 되는 그런 30년대 유행어인데요. 사실 저도 맨 처음에 078-336이라고 했을 때 콩하고 팥 같은 게 나오니까 약간 네. 농촌을 배경으로 한 그런 뮤지컬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네. 그 당시 유행어라고 합니다. 남 얘기 함부로 하지 말아라. 078-436 하네, 뭐 이런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예. 발음도 쉽지 않습니다. 네, 어려워요. 078-436. 네. 이게 당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경성시대, 그러니까 1930년대를 살아간 두 예. 여인을 주제로 한 그런 작품입니다. 예. 네, 지금 이제 영상 나오는데요. 네. 그 두 여인이 누구냐 하면 이제 홍옥임 그리고 김용주라는 사람인데 이 홍옥임은 조선시대 최초로 의사면허를 획득한 홍석후 각사의 고명딸이고요. 김용주는 당시 부유한 사업가의 장녀이자 소문난 부자 심정택의 맏며느리입니다. 예. 19 그리고 20살인 정말 젊은 이 두 여성이 네. 지금을 치는 동성애에 빠져서 괴로워하다가 아, 둘이 사랑한 거군요. 네, 예. 그래서 31년 4월에 영등포역에 이렇게 기차솔로에 뛰어든 실화를 오. 바탕으로 한 뮤지컬입니다. 그래서 예.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두 여인의 사랑, 각각 사랑을 하나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네.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동성입니다. 그렇죠. 10년 전에도 그런 네. 문제가 있었나요? 네, 사실 동성애, 특히 여성들의 동성애라고 하면 지금도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, 뭐, 철로에 뛰어들었다면, 그때 당시에도 좀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는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 같네요. 네, 예. 맞습니다. 제가 이제 연출진을 좀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네. 그 당시에 이제 뭐 해외에서 이제 서구 문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문화도 있지만 신문화도 있으니까 예. 많이들 같이 이제 가치관이 좀 혼란스럽다 그런 이제 배경을 그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작품을 보면 이런 이제 자유연애를 또 한쪽에서는 뭐 좋아하고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 이제 그 패러디 같은 그런 이제 사회 역할을 뭐 보여주는 그런 역할입니다. 아, 네. 거의 뭐 주제가 만만치가 그렇네요. 않네요. 네. 그런데 보니까 일단 볼거리가 참 많아 보이는데 1930년대 하면 저는 이제 모던 보이가 떠오르거든요. 맞습니다. 네, 의상 같은 게 특이하죠. 네, 예. 제가 그래서 오늘 모던보이 이 모자도 사실 맞추고 왔는데요. 네.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뭐 홍대나 압구정도 있지만 당시는 명동 그리고 종로 하면 그런 이제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모던보이들이 많이 이제 찾아왔는데 네. 네. 당시에 보면 이제 그 미국으로 떠나자, 뭐 자유연하자 이런 좀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발칙한 예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모던보이들이 그 연극 뮤지컬에서도 나옵니다. 네. 네,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 보고 있는데요. 지금 연극도 30년대 배경이 있다고요? 예, 내용은 맞습니다. 어떤가요? 이 작품도 제목이 굉장히 특이한데요. 네. 무숑부티크. 무숑부티크. 무숑부티크입니다. 네. 무숑이 아니라. 네. 39년 그 일본 관할 지역인 중국 난징루의 이 명품 매장을 배경으로 한 연극입니다. 이 당시 명품 매장은 어떤지 네. 궁금한데요. 내용은 어떤가요? 네. 좀 복잡합니다. 이 고종 황제의 밀서를 갖고 있는 덕혜 옹주가 네. 이 의상실에 정체를 숨긴 채 이 의상실을 찾아온다는 그런 내용인데요. 일제강점기 시절 급박했던 국내외 정세를 명품 매장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설정이 좀 특이합니다. 그때 당시 어떤 정세까지 담고 있는 건데, 그게 대해서 반응은 좀 어떤가요? 네. 명품 부티크를 배경으로 하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그 당시 패션과 트렌드를 좀 엿볼 수 있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평을 듣고요. 네. 일단은 특이한 소재, 뭐 특이한 배경에 좀 입소문이 나면서 이 연극은 사실 지난주에 끝났는데 반응이 좋아서 추가 공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. 오, 인기가 좋군요. 네. 네. 자, 이 공연계뿐 아니라 최근 대중음악계에서도 1930년대를 되짚어보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요? 맞습니다. 30년대 만약에 가요 차트가 있었다면 네. 혹시 두 분은 80년 전 가장 인기 있었던 노래가 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? 저는 좀 알 것 같아요. 아, 왜냐면 뭐죠? 어렸을 때 그 아버님이 전축으로 그 당시 아. 노래를 좀 들으셨는데 네. 목포는 항구다 뭐 이런 거. 그건 조금 전이고요. 아닌가요? 아니면 네,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뭐 오빠는 풍각쟁이. 네, 미설미가 대단하시다. 네, 참 배분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. 어떠서? 맞습니다. 네. 오빠는 풍각쟁이가 30년대 차트가 있었다면
가요 톱10 뭐 1위 1위. 정도의 그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 네. 박향님이라는 가수 이름은 좀 낯설긴 해도 이 오빠는 풍각쟁이라는 노래가 지금까지도 뭐 연극, 영화, 드라마에서 이렇게 삽입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곡입니다. 네. 그렇죠. 사실 뭐 오늘 방송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풍각쟁이 이 노래를 음을 알아요. 들었어요. 그 영화에 나왔었잖아요. 네, 그 맞습니다. 장동건이랑 원빈 씨 나왔던 영화. 네. 거기에 이제 나왔었으니까 많이 네. 아는 것 같아요. 예. 이 풍각쟁이 인기 비결은 아무래도 그 특유의 콧소리랑 뭔가 그 풍자를 하는 것 같은 그 재미난 네. 표현법이 아닐까 싶은데 네. 네. 약간 좀 만담 같은 느낌이 나죠. 느낌. 맞습니다. 이게 사실 풍각쟁이 야 이러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네. 야 이러면 주로 그렇죠. 콧소리를 아. 내는데 이게 사실 단순히 가요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. 예. 마뇨라고 합니다. 마뇨. 네, 예. 마뇨가 이제 만담을 섞은 가요라는 뜻인데요. 이제 당시에 이제 일제 이제 강점기 시절에 얼마나 예. 삶이 또 힘들지 않습니까? 그럼요. 그 이 노래를 갖고 풍자와 해악을 섞은 이런 노래로 당시에 이제 지친 그런 시민들의 어떤 삶을 애환을 달래주는 그런 게 이제 마뇨라고 합니다. 네. 듣자 하니까 근데 이 오빠는 풍각쟁이를 만든 작곡가이자 이 마녀의 대가라고 불리시는 분이 바로 김혜송 선생님인데 지난해가 탄생 100주년이었다고요? 맞습니다. 그래서 아까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 김혜송 선생 100주년을 맞아서 이 인천에 상주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뭉쳐서 음반을 냈습니다. 헌정 음반인데요. 예. 제목이 조선 천재 김혜송이라는 음반인데 과연 80년 전에 이 노래를 지금 현재의 까마득한 후배들이 어떻게 리메이크를 했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풍각주행이. 네,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좀 흥겹습니다. 사실 제가 이 현장에 갔을 때도 예. 거의 어깨가 제가 들썩일 정도로 굉장히 신나게 춤추고 막 이랬는데 80년 전 원곡에서 이렇게 많이 손질은 하지는 않았는데 대신에 이제 블루스나 재즈, 펑키 같은 이런 이제 현대 음악 장르를 많이 섞어와서 한국식 퓨전 음악으로 마녀를 완성했습니다. 저분들은 다 누구신가요? 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천에 상주하고 있는 이제 예술가 집단인데요. 마녀 컴퍼니라는 프로젝트 중입니다. 그래서 네. 가수뿐만 아니라 뮤지컬 배우, 연극 배우, 음악 평론가 뭐 이렇게 섞어서 네, 이 마녀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. 네.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한번 들어볼까요, 저희가? 네, 한번 들어보시죠. 네. 네. 그런데요, 지금 저 마녀가 네. 이 젊은 세대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? 조금 반응이 궁금하네요. 네,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젊은 세대들이 한 번도 안 들어본 음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까도 그 가수 보컬이 20대인데도 이 마녀를 처음에 몰랐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실제로 공연을 하니까 대중들이 굉장히 반응도 뜨겁고 그래서 아 마녀가 80년이 지난 지금도 통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뭐 자신감을 얻고 그래서 음반을 만들고 현재 공연을 막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그렇다면 뭐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전시회도 열리고 있죠? 네, 맞습니다. 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빅터 레코드 음반 전시인데요. 예. 그 원반이라고 합니다. 이 원반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 음반을 만드는 그 금속 태인데요. 원반이 이제 당시 어떤 형태로 음반이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. 이 자료를 뭐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김범석 네.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 잘 알아봤습니다. 오늘도 재밌는 문화가 소식 정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아, 저희가 뭐 다 준비한 거를 네. 보내드리기 어렵네요. 시간이 네. 쫓기다 보니까. 자, 일단 생방송 정보쇼 보물찾기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